안녕하세요. 150세 건강지혜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식사도 조심하고 약도 제때 먹는데 이상하게 혈당이 안 내려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식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을 열심히 드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문제는 건강식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식으로 알려진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혈당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망치는 음식들입니다. 그리고 이 음식들은 대부분 우리가 좋은 음식이라고 배워온 것들입니다. 심지어 의사도 영양사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음식 그 자체가 아니라 먹는 방식과 조합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2024년 최신 연구에 따르면 식품의 GI 지수보다 더 무서운 것은 혈당 급상승 유발 조합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같은 음식이라도 어떤 조합으로 먹느냐에 따라 혈당이 3배 이상 차이 난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 혈당이 왜 계속 오르나의 이유가 완전히 보일 겁니다. 그리고 병원비 100만 원 아끼는 방법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이렇게 드시죠? 현미밥 한 공기, 바나나 한 개, 오트밀 한 컵, 그리고 두유 한 잔. 듣기만 해도 건강해 보이죠? 탄수화물도 복합 탄수화물이고 설탕도 안 들어갔고 자연식품이고. 그런데 여러분, 이 조합이야말로 혈당을 폭발시키는 완벽한 조합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버드 의대 영양학팀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약 1200명의 당뇨 전 단계 환자를 대상으로 식단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현미와 오트밀, 두유는 모두 복합 탄수화물이지만 단백질이나 지방이 함께 없을 경우 섭취 후 30분 이내 혈당이 평균 3852% 상승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탄수화물끼리만 먹는 아침은 혈당에 불을 붙이는 셈이에요. 화면 혈당 그래프 비교 마이너스 탄수화물만 vs 탄수화물 단백질.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식사를 한 사람들의 식후 2시간 혈당 수치였습니다. 현미밥 바나나 오트밀 두유 조합 평균 180mgdl, 현미밥 달걀 아보카도 조합 평균 120mgdl, 무려 60mgdl 차이입니다. 이게 하루 3끼, 1년이면 1095끼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65세 여성분이 계십니다. 10년 넘게 건강하게 식사했다고 하셨는데 알고 보니 매일 아침 이런 조합으로 드셨더라고요. 그분은 식단만 바꿨을 뿐인데 3개월 만에 공복 혈당이 130에서 105로 떨어졌습니다. 잘못된 상식 1. 현미는 흰쌀보다 낫다. 맞습니다. 현미는 분명 흰쌀보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건 상대적일 뿐입니다. 현미를 단독으로 혹은 다른 탄수화물과 함께 먹으면 여전히 혈당 폭탄입니다.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2024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현미의 GI 지수는 55로 중간 수준이지만 섭취량이 많거나 다른 탄수화물과 함께 먹을 경우 혈당 상승폭이 흰쌀과 비슷해진다고 합니다. 심지어 현미를 과도하게 먹으면 식이섬유 때문에 배가 더부룩해서 활동량이 줄어들고 이것도 간접적으로 혈당 관리에 악영향을 줍니다. 잘못된 상식 2. 두유는 당뇨에 좋다. 여러분, 마트에서 두유 사실 때 성분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시판 두유에는 당 7에서 10g 이 숨어 있습니다. 심지어 무가당이라고 적힌 제품도 있는데 자세히 보면 농축 사과즙, 현미 시럽 같은 걸로 단맛을 낸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설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더 심각한 건 두유를 마시면 건강한 걸 마셨다는 심리 때문에 다른 음식을 더 먹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건강 후광 효과 헬스 헤일로 이펙트라고 합니다. 잘못된 상식 3. 바나나는 천연당이라 괜찮다. 천연이든 합성이든 당은 당입니다. 우리 몸은 출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혈당 반응은 똑같습니다. 실제로 바나나 한 개 중간 크기에는 약 14g의 당이 들어있고 GI 지수는 55입니다. 이건 흰 식빵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특히 잘 익은 바나나는 GI 지수가 더 높아집니다. 껍질에 갈색 반점이 많을수록 당도가 높다는 뜻이고 혈당도 더 빨리 오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식사 시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면 혈당 상승폭을 37%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추천 조합: 현미밥 반 공기, 달걀 프라이 1개, 시금치 나물, 오트밀 반 컵, 그릭 요거트 견과류 한 줌, 고구마 반 개, 삶은 달걀, 브로콜리, 통곡물 빵 1조각, 아보카도, 방울토마토. 이렇게만 바꿔도 혈당 상승폭이 40% 이상 줄어듭니다. 실제로 60대 당뇨 전단계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추가한 그룹은 4주 만에 공복 혈당이 평균 15mg/dl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분들이 배고프지 않았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단백질과 지방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줍니다. 요즘 마트 가면 이런 제품들 정말 많죠? 무설탕 쿠키, 당 줄인 요거트, 제로 콜라, 슈가프리 캔디. 보기만 해도 안심이 되는 이름들입니다. 당뇨 환자분들도 이거라면 괜찮겠지? 하면서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설탕이 아닙니다. 인공감 미료가 들어 있습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 연구팀이 2023년 발표한 충격적인 논문이 있습니다. 에리스리톨, 수크랄로스, 아스파탐 등 인공감 미료가 들어간 음식은 혈당은 즉시 오르지 않아도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한다. 무슨 뜻이냐면 당은 안 올랐지만 몸은 이미 당뇨에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화면 인슐린 저항성 설명 그래픽. 인슐린 저항성이란 우리 몸의 세포가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혈당을 낮추기 위해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해야 하고 결국 췌장이 지쳐서 당뇨로 발전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메이오 클리닉 인터널 메더선 리뷰 2024년 연구에 따르면 인공감 미료를 매일 섭취한 사람은 6개월 내 내장 지방이 평균 12% 증가했다고 합니다. 내장 지방은 인슐린 저항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제가 만난 55세 남성 환자분은 다이어트 중이라 제로 콜라만 마신다고 하셨는데 1년 뒤 검사 결과 내장 지방이 눈에 띄게 늘어 있었습니다. 같은 칼로리를 섭취했는데도 말이죠. 안타깝게도 이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2024년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제로 음료를 하루 1캔 이상 마시는 사람은 안 마시는 사람에 비해 당뇨 발병률이 23% 높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인공감 미료가 장내 미생물을 교란시킵니다. 장내 미생물은 혈당 조절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인공감 미료가 이를 망칩니다.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인공감 미료는 장내 유익균을 감소시키고 유해균을 증가시켜 당 대사를 방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단맛에 대한 중독이 유지됩니다. 제로 음료를 마시면 뇌는 단 것을 먹었다고 인식하고 더 많은 단 것을 찾게 됩니다. 셋째, 보상 심리가 작동합니다. 제로 콜라 마셨으니까 과자 좀 먹어도 되겠지? 이런 심리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게 됩니다. 넷째, 혈압 상승 위험이 있습니다. 2024년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서 제로 음료의 나트륨과 인공감 미료가 혈압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뭘 먹어야 할까요? 추천 간식, 견과류 한 줌, 아몬드, 호두, 마카다미아.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풍부해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하루 30g 이하 권장. 오메가3 지방산이 인슐린 민감도를 높입니다. 치즈 한 조각, 방울토마토. 단백질과 지방의 조합으로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토마토의 리코펜은 항산화 효과도 있습니다. 치즈는 자연 발효식품으로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릭 요거트, 무가당, 시나몬 가루. 단백질 함량이 높고 시나몬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시판 요거트는 당이 많으니 꼭 무가당 제품 선택. 시나몬은 인슐린 유사 작용을 해서 혈당을 낮춥니다. 삶은 달걀, 오이. 완벽한 단백질 공급원. 오이의 식이섬유가 포만감 제공. 칼로리가 낮아 체중 관리에도 좋습니다. 당근 스틱 후무스. 식이섬유와 단백질의 조합. 후무스 병아리 콩 페이스트는 저지아이 식품입니다. 피해야 할 간식. 무설탕이라고 적힌 과자류는 인공감 미료가 가득합니다. 제로 음료 장기적으로 해롭습니다. 당 줄인 시리얼 여전히 탄수화물 폭탄입니다. 과일 주스 설탕 덩어리입니다. 천연이라도 설탕 덩어리입니다. 에너지바, 단백질바 당분 함량 체크 필수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사랑하는 것 국과 찌개입니다. 밥은 안 먹어도 국물은 꼭 마셔야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국물이야말로 혈당의 숨은 주범입니다. 아산병원 내과팀이 2023년 발표한 연구를 보면 국물 요리를 자주 먹는 사람의 혈당 수치가 같은 칼로리라도 밥과 반찬 위주로 먹는 사람보다 평균 22%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숨겨진 당분 때문입니다. 국물을 끓일 때 많은 분들이 설탕, 물엿, 조청을 넣습니다. 또한 고추장, 된장 같은 장류에도 당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된장 1큰술 약 18g에는 약 23g의 당이 들어있고 고추장은 더 많습니다. 고추장 1큰술에는 약 57g의 당이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국간장도 생각보다 당분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국간장에는 단맛을 내기 위해 당분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국물에는 염분이 많습니다. 염분이 많으면 혈압이 오르고 혈압이 오르면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집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고혈압과 당뇨는 쌍둥이 질환이라고 할 만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의 60% 이상이 고혈압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이 있으면 당뇨 합병증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많은 국물 요리에는 MSG 글루탐산나트륨나 다시다 같은 화학조미료가 들어갑니다. 2024년 일본 교토대 연구에 따르면 MSG는 인슐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해 장기적으로 췌장 기능을 저하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MSG는 중국 음식점 증후군이라 불리는 급성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때 혈당도 함께 요동칩니다. 네 번째 이유는 탄수화물 과다 섭취 유도합니다. 국물이 맛있으면 자연스럽게 밥을 더 먹게 됩니다. 국물에 밥 말아서 후루룩, 이게 가장 위험한 식습관입니다. 밥을 국물에 말아 먹으면 씹는 횟수가 줄어들고 빨리 먹게 되고 결과적으로 과식하게 됩니다.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이미 많은 양을 먹어버리는 거죠. 다섯 번째 이유는 지방과 퓨린의 문제입니다. 국물에는 고기를 오래 끓이면서 녹아나온 지방과 퓨린이 많습니다. 특히 퓨린은 요산 수치를 높여 통풍 위험을 증가시키는데 당뇨 환자는 통풍 발병률도 높습니다. 가장 위험한 국물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위 설렁탕, 갈비탕. 고기를 오래 끓인 국물에는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녹아 있습니다. 여기에 밥까지 말아 먹으면 혈당과 혈중 지질 모두 상승합니다. 한 그릇에 나트륨이 2500mg 이상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위 김치찌개, 된장찌개.
장류의 당분, 염분, 라면사리, 그리고 밥. 이 조합은 혈당과 혈압을 동시에 공격합니다. 특히 김치찌개는 매운맛 때문에 밥을 더 많이 먹게 됩니다. 3위 라면 국물.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염분, 폭탄, 당분, 화학 조미료의 3중 공격입니다. 라면 한 개의 나트륨 함량은 하루 권장량의 90% 수준입니다. 국물까지 다 마시면 부종과 함께 혈당도 급상승합니다. 그렇다고 국물을 아예 끊으라는 건 아닙니다. 한국인한테 국물 끊으라는 건 너무 가혹하죠. 현명한 섭취법. 건더기만 건져 먹기. 국물은 최대 3스푼까지만. 건더기, 고기, 채소, 두부만 먹어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국물 맛이 아쉽다면 건더기에 찍어 먹는 정도로. 국물 요리 빈도 줄이기. 하루 3끼 중 1끼만 국물 요리. 나머지는 구이, 찜, 볶음 위주로. 일주일에 국물 요리는 5에서 7끼 이하로 제한. 저염 국물 만들기. 소금, 간장 양을 절반으로. 멸치, 다시마로 자연스러운 감칠맛 내기. MSG 대신 표고버섯가루 사용. 마지막에 간 맞추기. 처음부터 넣지 말고. 밥 말아 먹지 않기. 국물과 밥은 분리해서 먹기. 국물에 밥 말면 과식하기 쉽습니다. 밥 먹고 국 마시는 순서로. 채소 국물 우선. 육수보다는 채소 육수로. 무, 양파, 대파, 버섯 등으로 깊은 맛 내기. 고기 육수는 기름기를 최대한 걷어내고 사용. 지금까지 3가지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먹을 것인가? 1. 혈당 안정 10일 법칙.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탄수화물 1, 단백질 또는 지방 1. 이 조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적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미밥은 달걀 프라이나 연어 한 조각과 함께 먹기. 오트밀은 견과류 한 줌이나 그릭 요거트와 함께 먹기. 고구마는 삶은 달걀이나 치즈 한 조각과 같이 먹기. 빵은 아보카도나 땅콩 버터와 함께 먹기. 당연히 땅콩 버터는 당이 없는 걸로 드셔야 합니다. 떡은 우유나 두유, 무가당으로 함께 먹기.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이 단순한 조합만으로도 혈당 반응이 최대 40% 줄어듭니다. 왜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단백질과 지방은 위에서 소화되는 시간이 길어서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만듭니다. 마치 속도 제한 장치를 다는 것과 같습니다. 2. 함정 음식 구별법. 마트에서 장 볼 때 이것만 기억하세요. 체크리스트. 라벨에 무가당, 저당, 다이어트가 적혀 있다면 무조건 성분표 확인하세요. 성분 중 에리스리톨, 수크랄로스, 아스파탐이 있다면 피하기. 당류 0g이라도 탄수화물이 20g 이상이면 조심하기. 과일 주스는 천연이라도 설탕물과 같습니다. 성분 목록에서 앞쪽 3가지 성분 확인 앞에 있을수록 함량이 많다는 뜻. 식이섬유가 많다고 안심하지 말 것. 탄수화물 총량이 더 중요합니다. 3.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식이섬유 풍부한 채소, 브로콜리, 시금치, 양배추, 케일. 식사 전에 채소를 먼저 먹으면 혈당 상승폭이 28% 감소하는 것을 서울대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당의 흡수 속도를 늦춥니다. 인슐린 민감도 향상. 계피, 아몬드, 올리브오일, 강황. 계피가루 1티스푼을 아침에 먹으면 혈당이 평균 10% 감소합니다. 강황의 커큐민 성분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식후 혈당 급상승 방지. 레몬즙, 사과 식초. 식사 전 물 1컵에 식초 1큰술을 타서 마시면 효과적입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이 당 흡수를 늦춥니다. 혈당 안정 유지는 콩류, 렌틸콩, 병아리콩이 도움을 줍니다. 저지아이 식품으로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동시에 풍부합니다. 4. 같이 먹으면 안 좋은 조합.
절대 피해야 할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일과 빵은 당과 당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국수와 밥은 탄수화물과 탄수화물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감자와 밥은 탄수화물 폭탄을 먹는 것입니다. 떡과 음료는 혈당 폭발 조합을 먹는 것입니다. 피자와 콜라는 정제 탄수화물과 액상당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튀김과 밥은 나쁜 지방과 탄수화물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이런 조합은 혈당을 200mgdl 이상으로 치솟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분은 점심에 자장면 먹고 군만두 시켰다고 하셨는데 식후 혈당이 240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면 만두피 조합이 문제였죠? 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만 바꾸면 혈당이 달라집니다. 올바른 순서. 채소 먼저 5분 동안 천천히 먹습니다. 단백질 고기, 생선, 달걀, 두부를 먹은 후에 탄수화물 밥, 빵, 면을 먹습니다. 이 순서대로 먹으면 혈당 상승폭이 최대 35% 감소합니다. 일본 도쿄의대 연구입니다. 왜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채소의 식이섬유가 위벽에 막을 형성해서 나중에 들어오는 당의 흡수를 늦춥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천천히 흡수하는 것처럼요. 실제 임상 실험에서 60대 당뇨 전단계 환자 30명이 이 순서로 식사했더니 2주 만에 식후 혈당이 평균 28mgdl 감소했습니다. 천천히 먹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달라집니다. 권장 식사 시간. 한 끼에 최소 20분 이상, 한 입에 30번 이상 씹기입니다.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먹기. 대한비만학회 연구에 따르면 빨리 먹는 사람은 천천히 먹는 사람보다 당뇨 발병률이 2.5배 높다고 합니다. 빨리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과식하게 되고 혈당도 급격히 오릅니다. 물을 언제 마시느냐도 중요합니다. 추천 타이밍. 식사 30분 전 물 한 컵 마시기. 포만감 증가에 도움이 됩니다. 식사 중 최소한으로 물 마시지 않기 소화의 키석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물 섭취량은 체중 30ml 정도가 적당합니다. 60kg이면 1.8L 정도입니다. 2024년 대한당뇨병학회가 발표한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 성인 7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이고 당뇨 전 단계까지 포함하면 무려 1,400만 명입니다. 이는 전체 성인 인구의 40%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중 절반 이상이 자신이 당뇨 위험군인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증상이 없으니까요.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는 건 통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당뇨를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5년 후 망막병증 발병률 25%, 신장 기능 저하 시작, 신경병증으로 손발 저림 증상이 생깁니다. 10년 후 실명 위험 15%, 투석 필요 가능성 10%, 발 절단 위험 증가, 심혈관 질환 위험 3배 증가합니다. 15년 후 만성 신부전 진행, 치매 위험 2배 증가, 평균 수명 8에서 10년이 단축됩니다. 지금 바꾸면 되돌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당뇨 전 단계는 되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당뇨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당뇨 전 단계에서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58%가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특히 식습관 개선은 약물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2023년 랜신랜서 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생활습관 개선이 약물보다 장기적 효과가 1.8배 높다고 밝혔습니다. 즉, 지금 바꾸면 약도 덜 먹고 합병증도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당뇨는 절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혈당을 망치는 음식은 매일 아주 천천히 우리 몸을 무너뜨립니다. 제가 오늘 드린 이야기를 기억하신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발, 신장, 눈, 심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당뇨 합병증은 정말 무섭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고통받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실천하시면 그런 미래는 피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현미밥에 달걀 하나 추가하기. 간식으로 과자 대신 견과류 한 줌 먹기. 국물은 3스푼만 마시기. 채소를 먼저 먹기. 식사는 20분 이상 천천히. 이 작은 변화가 5년 후, 10년 후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함께하면 더 쉽습니다. 혈당 관리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하세요. 오늘 저녁 식탁에서 이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우리 이제부터 이렇게 먹어보자. 그 한마디가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킵니다. 제가 만난 한 가족은 온 가족이 함께 식습관을 바꿨습니다. 아버지의 혈당뿐 아니라 어머니의 혈압, 아들의 체중까지 모두 좋아졌습니다. 함께하니 더 쉬웠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꼭 아셔야 할 내용이다. 또는 당뇨로 고생하는 친구에게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평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건강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친구 150세 건강지혜였습니다.